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추석이 시작되는 주말 부모님과 교회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모님을 보면 살이 좀 빠지시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요즘에는 제 눈치를 좀 보시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얼른 이 여자다 싶은 사람을 빨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일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는 예전 락 음악들을 듣곤 합니다. 콘서트장의 라이브 음악을 듣다 보니 예전에 기타를 잘 치던 한 여자가 생각나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번 영상이 조금 흥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 일기장 같은 곳인데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쉽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저는 장발에 바가지 머리 스타일의 큰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해서 ET 체형의 배불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제가 모태솔로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진짜 모태솔로였냐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옛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는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여튼 사람들은 저에 대해 많이 걱정했는데 야 임마 운동 좀 해. 회사 끝나고 나랑 같이 하는 거다? 미용실 가서 머리 좀 깔끔하게 다듬어 달라고 해봐. 이게 뭐냐? 크크. 선배, 이따 출장 끝나고 우리랑 같이 백화점 가서 옷 좀 골라요. 돈 없어요? 크크.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모든 조언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조금씩 실천하며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내 커플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은근슬쩍 구석에서 꽁냥꽁냥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것도 좋았지만 신분이 확실하고 배경도 비슷해서 서로 더 의지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아씨, 주말엔 뭐해요? 크크. 회사에서는 하승진을 닮은 인기 없는 여자만 저에게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는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팀으로 팀을 옮긴 어떤 여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키에 아이유를 닮은 귀여우면서도 큰 눈을 가진 순한 인상을 가진 그녀.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하체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저보다 4살 적은 당시 29살의 지원 관리팀 여자였습니다. 관심이 생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회사에서 남자들하고만 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자분들하고도 꽤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팀 후배 여자들을 불러 점심, 저녁을 많이 사주면서 고민이나 소개팅 썰 등을 많이 풀며 저도 후련함을 느끼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대 여자에게 살짝 흑심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의 선긋기 속에 강제로 친구가 되기도 했고 아니더라도 그들을 통해 소개팅을 받거나 만날 때 그 후배들이 다른 동료들을 같이 데려와서 친해지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을 계속 가져도 제가 관심 있는 그 여자애를 데려오는 후배는 없더라고요. 접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겹치지 않았고 큰 회식 때 한두 번 마주쳤던 적은 있었으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한두 마디 대화 외에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친숙한 팀 사람들이나 동기들하고는 재미있게 노는 것 같았고 호응을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녀가 사내 밴드 동호회에 가입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시절부터 어쿠스틱 기타를 쳤는데 귀여운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해 직캠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밴드 동아리 멤버들이 서로 친해서 MT도 같이 가고 술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은 굉장히 규율이 빡세고 연습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실력도 필요했습니다. 회사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정말 이런 걸 귀찮아하지만 그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동호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맡게 된 분야는 전자피아노와 몇 노래의 보컬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녀와 같은 노래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인디밴드 노래를 했는데 악보를 구할 수 없었고 난이도 높은 곡을 듣고 외워서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절대음감이긴 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아예 피아노를 치지 않았었습니다.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쳤고 저 때문에 연습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연어 씨는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나이든 회장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녀의 표정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듯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귀찮지만 회사 끝나고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고 몇 주간의 노력 끝에 곡을 완벽하게 연습해 갔습니다. 완벽하게 곡을 치던 그때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며 흥겨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흔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녀는 그녀의 자작곡을 공연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재빠르게 코러스 및 탬버린 세션으로 지원에 들어갔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며 눈 호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사귀게 된다면 정말 낭만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 마음이 생겨서 그녀와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일상 속에 녹아들기 위한 소소한 노력. 회사에서 밴드 연습실로 가는 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습니다. 원래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연습하는 날만큼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로 갔고 우연히 마주친 척을 하며 연습실까지 태워주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어 씨. 큰 기타를 맨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항상 호울스를 가져다녔습니다. 밴드 연습실에서 대기할 때 무심한 척하며 적어도 한 번은 그녀에게 호울스를 줬습니다. 저를 보면 호울스가 생각날 수 있게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기타를 배우고 싶은 것처럼 기타 싼 거를 사서 그녀 곁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이따금씩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손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더 힘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은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있는 밴드 회식 자리나 MT에서도 그녀가 가끔 얘기할 때마다 많이 호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서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눌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이윽고 몇 달 뒤 홍대의 한 카페를 빌려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부분도 잘 했고 보컬을 맡은 본조비 노래도 목소리가 잘 나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영상을 나중에 보니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무대 가운데에 있지 않고 기타를 치는 그녀 옆쪽에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잘 어울린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연어 씨, 땡땡 씨랑 그림이 정말 잘 어울리던데? 땡땡 씨도 남자친구 없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돼. 용기 내봐. 파이팅. 저는 부끄러워하며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팀과 그녀의 팀이 협동으로 진행하는 작업 효율화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라 원래는 제 후배가 맡아서 할 거였는데 그녀가 담당자라는 걸 메일에서 보고 후배의 일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생일, 일을 많이 도와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카오 인형을 카카오톡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 카카오 굿즈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프로젝트 마무리 회의를 하려고 둘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대신 사람이 꽤 있는 사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둘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통해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마무리 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자세히 가르쳐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프로젝트 정말 잘 끝낸 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시간 나실 때 저녁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갈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정말 곤란하고 당황하고 엄청 일그러진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자신의 왼쪽, 오른쪽, 뒤로 돌려 누가 혹시 제가 저녁 먹자고 한 얘기를 들었는지 엄청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녀의 이 리액션으로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었고 그녀가 저를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써 웃으면서 프로젝트를 끝냈고 핑계를 대며 동호회를 탈퇴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녀에게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팀의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팀 사람들이 저를 밀어주려고 그녀에게 엄청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여자애가 많이 부담스러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소문도 빠르고 제가 저녁 먹자고 하는 얘기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좋은 가십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애는 그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이댔을 것이고요.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회사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녀가 제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이 영상에서라도 그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밴드에서 다른 성과가 없었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연어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정말 무해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크크. 관심도 없었는데 저와의 대화가 편하다고 주말이고 저녁이고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보컬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집안도 좋고 교양 있고 참 좋았는데 몸매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했고 저 여자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던 터라 밖에서 몇 번 만났었고 그 뒤로는 만남을 피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참 이런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같은 관계 정말 지겹네요. 네, 여튼 한 몇 년 뒤 그때 그 예쁜 그녀와 점심 회식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회사 남자 사내 모델이 왔더라고요. 키도 185 정도 되고 수트 차림에 어깨도 엄청 넓은 깔끔한 스타일. 연세대를 나왔고 얼굴은 공유를 닮았습니다. 인스타 팔로워도 엄청 많은 사람. 정말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지원관리팀의 땡땡이라고 합니다. 체지방 관리 어떻게 하세요? 호호. 크크네. 그냥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먹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고개 숙이고 조용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얘기를 걸려고 쭈뼛쭈뼛대던 모습, 그리고 사내 모델이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녀를 웃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이것이 바로 먹이사슬이고 그녀에게 나는 하찮은 초식동물에 불과했구나. 저는 더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곱상하게 잘생기고 키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도곡동의 좋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 낭비를 하지 않았나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슬 가을이 찾아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저도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